월드컵 본선 진출국들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며 실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각국 대표팀 감독과 관계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도쿄였습니다.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맞대결에서 새 규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처음으로 증명됐습니다. 경기 도중 아이슬란드 미드필더 흘린손이 교체 지시를 받고 그라운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연이 겨우 10초를 넘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체 투입 예정이던 선수는 즉시 들어올 수 없었고 아이슬란드는 60초 동안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일본이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1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고작 10초. 그러나 그 10초가 승부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강화된 월드컵 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홍명보 감독 체제의 운영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국제축구평의회인 IFAB가 제140차 연례총회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규정들은 시간 끌기와 경기 지연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 템포를 더욱 빠르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던 행동들, 상당수가 이제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 월드컵 무대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교체 10초 규정입니다. 교체 신호가 나온 순간부터 나가는 선수는 가장 가까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통해 반드시 10초 안에 경기장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단 1초라도 시간을 넘길 경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교체로 들어올 선수는 경기 재개 이후 최소 1분이 지나기 전까지 투입이 금지됩니다. 결국 해당 팀은 그 시간 동안 10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며 상대는 수적 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걸어나가며 관중의 박수를 받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독과 악수를 나누던 익숙한 장면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는 그런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주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스로인과 골킥에 적용되는 5초 카운트다운 규정입니다. 심판이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판단하는 순간 즉시 5초 제한이 시작됩니다. 스로인을 해야 하는 선수가 5초 안에 공을 투입하지 못하면 공격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골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시간을 끌 경우 상대팀에 코너킥이 부여됩니다. 그동안 공을 손에 든 뒤 위치를 옮기고 동료들에게 움직임을 지시하며 조금씩 전진하던 행동들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5초 안에 끝나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공격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부상 치료와 관련된 60초 대기 규정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기 도중 치료를 받은 필드 플레이어는 원칙적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간 뒤 경기가 다시 시작되고 60초가 지나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칙 수정 수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구계에서 반복되어 온 시간 지연 행위를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상대의 역습 흐름을 끊기 위해 파울 이후 의도적으로 오래 누워있던 행동 역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설 조항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침대 축구 차단 규정입니다. 골키퍼가 부상으로 경기장에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벤치 쪽으로 이동해 코칭 스태프로부터 전술 설명을 듣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있던 위치를 유지하거나 중앙선 인근으로 모여야 합니다. 만약 흥분한 감독이 무심코 선수들에게 별도 지시를 전달하려 한다면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축구 현장에서 사실상 묵인되어 왔던 하나의 관행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선수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반복하던 습관적 행동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입을 가린 채 대화하는 행동입니다. 충돌 장면 이후 또는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 유니폼 등으로 입을 가리는 경우 해당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서는 즉각 퇴장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몰래 전술을 전달하거나 판정에 항의하면서 입을 숨기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작은 동작 하나가 이제는 레드카드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VAR 운영 범위 역시 이전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과거에는 득점 장면과 페널티킥, 직접 퇴장 상황, 주요 징계 판정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됐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적용 영역이 크게 확장됩니다. 코너킥 판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 과정에서 두 번째 경고가 타당했는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수의 반칙 여부 또한 확인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입니다. 전반과 후반 각각 22분이 지나면 모든 경기에서 예외 없이 3분 동안 수분 보충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감독은 선수들을 한 곳에 모아 전술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표팀의 포체티노 감독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농구 경기의 작전 타임처럼 노트북까지 펼쳐놓고 팀 전술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한복판에 등장한 노트북 작전 회의는 곧바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3분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경기 흐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타임아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냉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변화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의문이 커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3월 28일 영국 밀턴 킨스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과는 0대4 완패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패배 자체보다도 그 과정, 그리고 경기 이후 이어진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전반 22분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분위기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분간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벤치는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감독은 즉시 선수들을 모아 한국이 보여주던 전술적 움직임과 공격 전개 방식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이 끝난 뒤 경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한국의 역습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고 더욱 과감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연속으로 2골이 터지며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후반에도 비슷한 장면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경기 종료 이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던 서령우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팀이 전술적으로 훨씬 뛰어난 대응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선수가 감독의 경기 분석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장면은 순식간에 한국 축구 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곧바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비판 여론도 거세게 형성됐습니다. 팬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상대 사령탑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 흐름을 뒤집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 변화를 전술적 문제로 보지 않고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멀뚱 홍명보라는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홍명보 감독의 모습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 흐름이 급변하는 순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적극적인 지시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또다시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고 경기 중에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월드컵이 감독의 역할이 과거 어느 대회보다 중요해진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새 규정들은 선수들의 오랜 습관을 곧바로 경고나 징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교육과 세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 과정의 최종 책임자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경기 중 실시간으로 적용하며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하나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된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총괄해야 하는 인물 역시 감독입니다. 만약 월드컵 본선에서 선수가 교체 제한 시간인 10초를 넘긴다면 어떨까요? 혹은 부상 치료 이후 복귀 시점을 놓친다면 어떨까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단순한 물 마시는 시간으로 흘려보낸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뒤 다시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만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한국 축구 팬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일 열리는 엘살바도르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교체되는 선수들은 10초 안에 정확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갈 것인가? 입을 가리는 습관은 사라졌는가?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또다시 선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한국 축구 팬들은 그 모든 장면을 예리하게 지켜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실망이 더 큰 좌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분노가 절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 새 규정이 한국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감독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